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무, 그래서 엄밀해서 총무 또는 총무 관리라고 많이 하는데 총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총무 파트는 엄밀하게 이제 뭐랄까 좀 총무, 그래서 한자로 뜻하면 총무란 것은 진짜 모든 일을 하는 게 총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직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기업으로 가면 또 다른 거, 중견 중소기업은 다른데 이제 총무 영역이 도대체 뭘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총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체를 다 이해하고 총무 직무가 가져야 될 역량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첫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제. 그래서 워크넷 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총무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문서의 수발, 관리, 사대보험 또는 급여, 비품, 차량, 각종 사내행사 계획, 준비, 집행하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총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크넷에서 보면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사대보험 관리는 인사 파트, 급여 파트에서 조금 하고요. 그 다음 급여 관리도 인사 파트에서 좀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내 행사는 이러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른 걸 다 갖다 놨어요, 실제. 그래서, 워크넷 상에서의 정의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좋아. NCS 상에서는 우리는 총무를 어떻게 정의해 놨을까를 좀 보자고요. 그래서 NCS 상에 보니까, 조직의 경영 목표 달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및 복지 지원,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회사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반 업무를 종사한다. 근데 이거 NCS로 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래서 도대체 이제 뭐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요커넷이나 NCS 정의를 보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회사 내 업무를 다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하려면 이 총무가 뭐라는 건지를 생각하면 이 총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총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총무가 하는 역할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역할들이 뭔가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이 역할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총무는 청소도 하고 각종 뭐 식당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족상으로 보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게 총무의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각종 우리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어머니가 사주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내에 있는 가구, 물품 구입도 아버님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어머님이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밥, 엄밀해서 밥, 식당 이런 것도 총무 업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실제 보면 가족에서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 가는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이 결정하기보다는 아버님이 어느 정도 가자 한 다음에 어머니 오케이 가자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이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것도 어머니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총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노력들, 그래서 엄밀해서 전화요금 내는 것도 어머니가 내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이 총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총무는 어머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래서 총무는 엄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실제. 기업의 재반활동 종업원의 원활한 근무를 정하기 위해서 대내 모든 지원 업무예요, 지원 업무. 지원 업무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향적인 업무를 만드는 게 총무다. 그래서 엄밀해서 조금 솔직히 얘기한다면 남들 하는 거에서 서포팅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 뭐 물자를 사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총무라고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직무가 총무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챙겨주는 직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은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밥, 식당에 대한 관련도 총무의 사고, 그 다음에 행사, 각종 행사도 총무의 사고, 각종 제품, 사무용품, 뭐 사무기기,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해주듯이 그것도 총무에서 다 해주고, 차량 관리 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관리, 비품 관리,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총무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엄밀해서 이제 좀 본인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직무보다는 뒤쪽에서 묵묵하게 지원하는 파트가 총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 영역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다른 영역과 다르게 이런 각각의 영역들의 어머니 역할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 인사 파트는 인사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획 파트는 기획의 파트, 재무회계 파트는 재무회계 파트의 특성에 맞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총무에서는 지식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 지식이 다 있어야 된대요. 실제 전화요금 내려면 전화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관리비 내려면 어떻게 다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여행지에 대한 뭐 거기 이동 숙박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뭐 해외여행을 한다면 여권이나 비자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잡다스러운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다 필요한 게 총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무는 굉장히 그림자 같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무 파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총무 파트의 구체적인 직무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특성상 약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실제. 첫 번째가 행사 의정 관리입니다. 행사란 것은 각종 야유회부터 시작해 조회, 각종 사내에서 하는 모든 시무식, 종무식 이런 것들은 총무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를 들어가보면 물론 사내 방송국 있는 사내 방송으로 많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조회 이런 것도 총무에서 다 한다는 거. 그래서 총무는 각종 조회, 시종무식, 체육대회, 야유회 등 각종 사내외 행사를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총무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따른 면접 질문도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송년회에 기획하는 담당자입니다. 원래 송년회의 컨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도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이런 것들 시종무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조회나 이런 거 사회를 보거나 이런 식 역할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남성적인 성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엄밀해서 군 장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 친구들 들어와서 실제 보면 조회할 때 사회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약간은 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행사 또는 의전관리. 의전관리는 각종의 대표이사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비서관리 이런 것들도 다 총무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임원비서라든지 이런 비서 직군들은 대부분이 총무 소속입니다, 총무 소속. 총무팀 소속, 인사팀 소속이 총무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예전 방식으로 운전기사님들도 다 총무 소속이고요. 예전 방식으로 식당도 외주 주기 전에 식당 하는 조리원들도 다 총무에 소속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총무였고, 그 다음에 청소 미화도 총무, 격리도 다 총무였다는 거, 실제. 격리 아니고 경비도 다 총무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아웃소싱이 돼 있죠,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행사 의전 관리고요. 두 번째는 출장 관리입니다. 출장 관리는 회사의 특성상 이게 인사 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대부분은 총무 파트에 있다. 출장 관리는 크게 국내외 출장으로 다 나눈다. 그래서 국내 출장이라면 실제 보면 그 출장에 대한 출장을 가기 위한 만약에 회사차를 빌린다는 것도 총무에서 하는 거고요. 회사차 관리뿐만 아니고 실제 국내 출장을 가는데 KTX를 예매하고 거기 구입하는 것도 개인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를 통해서 합니다. 총무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출장을 따지자면 실제 해외 출장할 때 여권 자체도 총무에서 관리합니다. 원래 개인별 관리가 아니고 대부분 회사는 여권 자체를 총무팀이 보관하게 돼 있고요. 실제 그것뿐만 아니고 비자 업무. 그래서 실제 보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개인적인 자격증을 하면 미국 대사관 가서 내가 인터뷰도 보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업무를 총무에서 다 대행합니다. 나는 그 엄밀해서 대사관 갈 필요도 없이 서류만 주면 얘들이 비즈니스 비자를 다 받아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비자 업무를까지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국내 출장, 국내에 출장을 하고 출장 관련 규정 관리, 그다음에 출장 예산 여비,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동 경비, 숙박비, 그리고 일당 같은 것도 이제 인사팀이 아니고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재원 관리도 총무에서 합니다. 주재원 관리는 실제 여기서 국내 직원이 외국에 이제 지사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주재원으로 이전 비용, 엄밀해서 본인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족이 다 같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사택, 거기에 대한 이사 비용 이런 관리도 다 총무에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출장 관리 부분을 총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리. 이거는 뭐냐면 공장.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우리 아파트 그걸 관리하듯이 마찬가지로 사업장 관리도 총무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물 시설물의 유지 보수도 다 총무에서 하고, 실제 정원에 있는 조경수도 그런 것도 다 총무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페인터 칠하는 것도 총무에서 다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그 시설물 관리는 유지보수는 총무에서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의 레이아웃이나 건물 유지보수도 다 총무에서 합니다. 실제 이거는 만약에 사무실을 A라는 1층에서 2층으로 옮길 때, 2층으로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을 총무에서 그리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책상은 여기 넣고 거기에 대한 여기 서고는 여기다 넣고 이런 걸 다 짜줍니다, 실제. 그리고 총무에서는 실제 예전 방식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화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보면 의자를 서로 등지게 하는데 그 사이는 몇 센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레이아웃을 명확하게 그립니다, 실제. 그래서 그 레이아웃 관리, 레이아웃까지 그리고 관리하는 데가 총무입니다, 실제. 그래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제한된 규모에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 위에 이제 보건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법정 자격증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안전 검사 등의 소방 시설물 위험물 관리 등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법정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몇 명 규모 이하할 때는 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몇 개 있어야 되고, 실제 몇 명 있을 때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법정 자격증 관리도 여기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인원에 대비해서 그 담당자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요. 그래서 사업장 관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비품 관리 파트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직무는 엄밀해서 이 각각의 영역별로 담당자가 나눠져 있는 경우인데 총무는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나는 사업장 관리, 나는 자산 비품 관리,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산 비품 관리는,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회사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물, 이런 임대차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자산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그런 파트고, 부동산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비품 관리라는 게 있어요. 비품 관리는 엄밀해서 컴퓨터, 책상, 뭐 각종의 집기, 전화기 이런 게 다 비품입니다, 실제.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대부분 회사나 대부분 기업에 가면 각각의 뭐 개인적인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에 보면 다 이렇게 자산관리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실제. 그걸 총무에서 다 관리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교체하거나 이 팀에는 실제 컴퓨터가 5대, 노트북이 2대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비품 관리. 그 다음에 소모품 관리가 있는데, 소모품 관리는 요즘에는 이제 대규모 기업으로 가면 총무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소모품 관리라는 것은 볼펜 한 자루도 총무에서 사주는 겁니다. 총무가 이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팀에 나눠줍니다, 소요에 따라. A4지라든지 이런 것도 엄밀해서 총무에서, 예전에는 총무에서 다 일괄적으로 완전히 일괄적으로 사기 때문에 단가 떨어지겠죠. 그걸 사서 사내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거의 전산 소모품이나 이런 소모품 관리는 이제 총무에서 총괄하기보다는 각 해당 팀이나 부서에다가 예산 주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실제. 그러면 이걸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다시 나눠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른 비품이나 부동산 자산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엄밀해서 너무 행정 위주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이 소모품 관리는 요즘에는 총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해당 팀에서 하게끔 많이 유도해놨다는 거.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리입니다. 차량 관리는 요즘에는 렌트카도 많이 쓰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관리. 그래서 운전기사가 있는 회사라면 운전기사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차량도 렌트 구입 임차 관리도 전작으로 총무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다음에 차량의 보험 계약, 검사, 유지보수, 통건버스 관리, 그 다음에 용역기사 관리, 유류대 정산 관리도 다 총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통건버스나 이런 거는 자체 통건버스보다는 지입 차량 또는 관광에서 많이 쓰는 거, 거기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관리하고요. 유류대, 특히 이제 유류대는 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인사 쪽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총무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시켜놓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의 회사 내의 전체적인 차량 관리를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문서 관리,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 문서 관리는 각종의 문서에 대한 기준을 분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별 또는 직무별로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류표, 분류 코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격된 박스, 규격에 대한 서류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이 업무는 연구보관,
이 업무는 5년 후 폐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문서관리 파트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분야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급적 기업들이 문서를 안 만들고 실제는 온라인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과거의 서류들 관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특성의 법률적인 것들은 몇 년 이상 가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가져야 되고, 뭐 요즘에 오해가 많은데 뭐 입사 서류 얘기하는데 입사 서류도 아마 보존 연한이 10년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안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걸 책임을 기업에 추궁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서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엄밀해서 별도의 공간에 마냥 사무실에만 문서를 계속 쌓아놓으면 문서를 다 관리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또는 문서 관리고가 별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에 원래 이제 사무실에 1년, 그 다음에 문서고에 3년, 그 다음에 폐기 이런 식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무실에서 1년 정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 모아가 다시 문서고로 보내야 되고 문서고에서 보존 연한이 끝나버리면 다시 그걸 모아서 소각하거나 폐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서 관리 파트인데 이 파트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방대한. 왜냐하면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은 요즘 줄여져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다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문서관리 파트도 총무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공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이나 사무환경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게 실제 공무관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 속에 들어가는 게 청소, 미화도 다 들어갑니다, 실제. 그래서 환경관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관리 파트는 실제 보면 일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에너지관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실제 공무관리. 그래서 환경 공무 관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전화 요금 이런 것들 각종 요금, 임대료 관리, 전화 통신 비용, 사용료 관리, 그다음 각종 협회나 단체 협회 관리, 그다음에 신문 이런 것들을 다 총무에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총무 역할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업무로는 인장 관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법인에 대한 인감을 관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법인 인감에 대한 또는 사용 인감. 법인인간 사용인간은 좀 다른 개념인데 법인인간은 대표이사의 직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그걸 계속 이제 각종 영업부서에서 입찰 나갈 때 다른 부서에서 어느 행사 대관 업무할 때 이걸 다 못 쓰기 때문에 거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용인간입니다. 법인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엔 숫자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걸 해당 사업장이 많다면 각 사업장별로 하나씩 비치를 하고 그걸 찍으면 법인인간을 대변해서 물론 사용인간들까지 가져가야겠지만 그걸 가져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죠? 중요한 관리이기 때문에 인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제작 관리, 엄밀히 말해서 명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총무에서 만약에 우리가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총무를 통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제작 관리, 각종 인쇄물 전산용품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증명 발급이라 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인감증명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경조사 관리입니다. 경조사 관리. 경조사 관리의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무에서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근무복, 피복 관리. 근무복을 지급하거나 유니폼을 지급하는 경우 다 총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용역 관리, 그죠? 식당은 요즘에 외주화가 많이 됐지만 외주화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영양사를 총무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리원까지 다 관리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 외주로 나가 있습니다. 외주 줘가지고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무 거기 사업장, 이제 식당에 대한 운영권자하고 총무하고만 관계만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안 경비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다 외주로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경비 보안도 다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총무는 보면 앞에서 봤듯이 엄청나게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업무 직무들은 엄밀해서 그게 직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직무가 이제 각각의 전문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연결고리는 있어요. 인사도 인사기획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는데 재무회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경영기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총무는 엄밀해서 각각이 다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실제 보면 그 식당, 출장 이거는 엄밀해서 다 다르잖아요, 실제. 차량, 그 다음에 자산관리 이런 것도 각각 보면 다 독립성을 가진 업무들이에요. 여기 뭐 인장관리, 뭐 인쇄물, 그 다음에 경조사 관리도 각각의 업무 성격을 다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는
그게 모을총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업무를 모아놨다. 근데 모아놨는데 그 업무 특성상 그게 각 현업 부서에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 회사 전체적으로 할 때 유리한 부분, 엄밀해서 사무용품을 사더라도 소모품을 사더라도 회사 전체에서 A4지를 100박스를 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대행하는 거. 그래서 전체 현업 부서에서 각자 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좀 불필요한 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나머지의 지원 파트 업무, 잡다스러운 업무, 다양한 업무들을 다 하는 직무가 총무란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무의 특성상 그런 업무들을 많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총무팀의 성과 지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총무는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사항이니까 뭐 나중에 안 보셔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근데 총무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종업원의 만족도 조사를 성과 지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업원을 만족시키고 편하게 했는지가 총무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 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나머지를 잘 지원하는 거, 적재적소에 잘 지원하는 게 총무 파트이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무는 어떤 경우라도 이게 뭐냐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서기 때문에 총무는 좀 그림자처럼 어머니처럼 욕을 먹더라도 좀 차분히 진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많이 묻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는 특성상 다른 데보다는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서관리 파트도 있다는 거. 문서관리는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파일 철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무실에서 1년, 그 다음에 문서고에서 3년이라면 사무실에서 1년 뒀다가 문서고로 다시 옮겨야 되고, 문서고에서 3년이 지나면 그걸 폐기시키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나눠놨다는 거. 그죠? 실제 보면 우리가 뭐냐면 책도, 그러니까 경영학 시간도 보면 경영학 원론이 있고 각 강론 파트로 다 있듯이 그런 것처럼 총무도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그 규정을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사 파트, 경영기획 파트, 뭐 이렇게도 정해놓은 것도 있고, 실제 보면 이건 대관 업무, 이건 대노동부 업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문서 관리 체계도 한 단계가 아니고 두세 단계로 막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시스템화를 해 놓은 건데, 이제는 이제 전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없다. 근데 단 이 총무 문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단순히 문서를 그냥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기준에서 보관을 하고 사무실을 보관하고, 왜 사무실을 보관하는 이유는 사무실에서 다음 업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근데 그걸 다시 문서고로 옮겨놨는데 문서고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찾아보려고 그게 놔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형식.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없애도 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중요도 따라 그걸 분해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는 연구 보관도 있습니다. 연구 보관도 있고 10년, 20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든 과거의 문서들은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새롭게 만든 문서들은 이제는 다 온라인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성은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관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총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관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